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는 괜찮은 척, 두꺼비 파리를 물고, 그리고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작품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은 뭐냐면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반어, 역설, 풍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반어법, 역설법, 풍자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이것은 좀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어떤 방법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작품들을 바로 보면 첫 번째 작품이 괜찮은 척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현대 시인데, 자, 여기서 바탕 다지기 여기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개성적인 발상과 반어법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2학년 때 다 시험 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중3 언니들은 저기 3학년 고1 올라가면 곧바로 이거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거의 대부분 천재 김수학 교과서 쓰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반어법이 뭐지? 반어법. 뭐 같아? 그 앞에 아직 자, 반어법이 뭐예요? 반어법. 자,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되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거기 놔두면, 이거 선생님 거네? 만약에 얘가 이걸 여기에 이렇게 걸쳐. 거기 놔두면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 라고 했는데, 한 30분 후에 실제로 툭 쳐갖고 밑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졌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잘한다. 잘한다는 뜻일까 아닐까? 아니죠, 그죠? 반어법. 아시겠죠? 이게 반어법입니다. 식구들끼리 어디 막 가기로 했는데 배열중 3학년 지금 시험 보지. 그러면 넌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지. 삐진 거야. 다음날 저녁에 엄마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주말이니까 우리 같이 갈까? 그래서 가자 이랬더니 싫어, 나 안 갈 거야. 반어법이죠. 그죠? 반대로 말한다. 자, 이게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속마음과는 반대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어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반어법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가면 바탕글 해설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사파를 보면 쓱 이렇게 닦으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죠. 자, 옆에 보면 이렇게 땀을 삐질 흘리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데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 괜찮아 이랬는데 그 사람은 안 괜찮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나 우울하지 않아 했는데 옆에서 신경 써서 사람들이 지켜봐줘야 돼. 실제로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길일 수 있다. 우울증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질병이에요. 자율신경계의 교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우울하지 않아 반대로 얘기해요. 사실은 우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김응 시인의 작품인데 이거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반어법을 이해할 때는 즐거워 볼까요? 화자의 속마음에 주목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제목에 괜찮은 척이라고 했죠. 자, 이 척이라는 것은 품사로 따지면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것이 없어요. 것. 그죠? 내가 이렇게 할 따름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봐. 대로.
것, 수, 따름, 대로, 만, 뭐 이런 것들 있죠. 10년 띄우고 만이야. 이런 것들 있죠. 자, 이 의존 명사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안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 시에서 화자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내야 된다. 반어법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에서는 뭐에 주목해야 된다 했어요? 줄 그어놨잖아요. 뭐에 주목해야 된다? 속마음. 알았죠?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을 떠올리는지. 아시겠죠? 방금 왜 질문했냐면 괴롭히려고 질문한 게 아니야. 국어 공부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쭉 내용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은 키워드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전체 전개되는 과정이라든지 대수라든지 기하라든지 식을 세워서 하는 이런 것들,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영역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철학을 실제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학은.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거기 안에 내용을 뭐 깊이 있게 파악해야 되는 수준의 지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 단어 한 3,000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학년 영어는 끝납니다. 그거 안 하고 들어가니까 문법이 어렵고 단어 알면 다 끝나요. 자, 근데 국어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 문단 안에 키워드를 제일 핵심 두세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토요일이 며칠이죠? 다음 주 토요일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은 우리 그 시험 기간이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안 오셔도 돼요. 국어를 안 보잖아.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주간이어서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중학생 수업 없습니다. 너무 좋죠? 표정이 만난 이후로 제일 지금 밝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오고 싶어? 다음 주에 오고 싶다고? 1대1로 수업할까? 자, 선생님도 하루 쉬어야죠. 네. 지금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한 10며칠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어적 상황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갈등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갈등을 무슨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 갈등을 뭐라고 하죠? 내적 갈등. 마음속에서 느끼는 갈등. 바깥의 외적 갈등. 갑자기 선생님이 수영을 막 괴롭혀. 그럼 이건 외적 갈등이지. 누가 나타나서. 그죠? 선생님 수영이를 막 납치해 갖고 가서 어디다 써먹어. 네, 어쨌든 납치해요. 납치하면 어때? 외적 갈등이 벌어진 거지. 그 사건에서 막 하여튼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도망쳐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네. 자, 특징입니다. 시상이 전개되면서 내면의 진심이 드러나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상 안 괜찮구나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한 번쯤은 괜찮은 척. 그렇죠? 특히 형제가 있는 경우는 그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괜찮아. 특히 같은 성별의 자매 같은 경우. 언니가 혹은 여동생이 빡치게 했지만 그래,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적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없어요? 언니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 안 좋아? 그치? 그런데 속으로 하면서 겉으로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었을 거야 한 번. 네. 그래? 네,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알았어요. 선생님이 교육 따로 시킬게요. 언니분께서도 고1이신데 지금 다녀요. 네. 자, 괜찮은 척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보면 제목에 괜찮은 하고 척을 어떻게 해놨어요? 척. 밑으로 뚝 떨어뜨려 놨죠.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 적혀 있죠?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 죽으세요. 사실은 안 괜찮아. 자, 시인이 김응이라는 시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시. 반어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드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면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어른이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예, 괜찮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내는 말인데 실제 감정하고는 자꾸 반대가 돼요. 넘어져 피가 나도 부딪혀 깨져도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적이죠. 실제로 넘어져갖고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는 것보다는 상처를 받았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이 상처는 뭐냐? 화자가 힘든 상황에 처했어도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자꾸 넘긴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자꾸 하는 겁니다. 나는 뭔가 의연하게 보여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 보여야 되고 뭔가 강하게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죠. 그래서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넘어져 피가 나도 부딪혀 깨져도. 그 다음 사면으로 가볼게요. 자, 친구들이 물어볼 때면, 어른들이 걱정할 때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볼 때면 괜찮아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걱정할 때면 괜찮아요 라고 답을 했다. 거짓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뭐죠? 진심이 아니었다. 자, 진심이 아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반어법이었다. 자, 사실은 그래서 거짓말과 사실 이게 대응되죠. 대비되죠. 사실은 안 괜찮은데 속마음 괜찮지 않아.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프다는 거야.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면서 맨 끝에 열린 결말이죠. 자, 따라서 친구들이 물어볼 때면 어른들이 걱정할 때면 사실은 안 괜찮은데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끝났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한다? 도치시켰어. 도치법이 사용됐죠. 특별히 이 순서 도치가 어디냐면 거짓말이 튀어나온다와 요 전체죠. 사실은 아프다고 말하고 싶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결국 이 밑에 사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사연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 사실은 안 괜찮아. 이거 강조하려고 도치법으로 뒤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응 시인의 괜찮은 척이라는 작품 봤습니다. 근데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척을 한 적이 있는지, 뭐 언제 누구와 있었던 일인가, 그죠? 그냥 어떤 상황인가. 사실은 내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1시간 넘기기 전에 모두 와서 다행이야. 괜찮은 척을 했지만 사실은 애들이 너무 늦어서 속마음으로는 서운했다. 이런 얘기. 왜 괜찮은 척 했을까? 화내서 어색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는 경우가 많다. 자, 1연 보겠습니다. 1연. 괜찮아? 괜찮아요? 이랬죠.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내뱉는 말이죠. 자, 2연입니다. 2연은 화자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넘어져서 피가 나고 무릎팍이 깨져도.
자, 사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염려와 화자의 반응. 괜찮니? 어른들이, 친구들이 물어보고 어른들이 물어볼 때면 항상 거짓말을 하죠. 실제 마음은 뭘까? 사연에 있었죠. 아까 사연에 보면 사실은 안 괜찮은데,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고는 열린 결말로 여운을 남기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반어법입니다. 자, 실제 상황을 아프고 힘들다인데 괜찮아, 괜찮아요. 반대로 얘기했다. 됐죠? 자, 그래서 화자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프고 힘들면 아프고 힘들다고 말해도 돼. 누구나 아프고 힘들어. 인생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태어나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르는 사람은 그 정도 일에는 아프거나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넌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해 주잖아? 다 이해하고. 다 오케이 이래버리잖아?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너 저번에 괜찮다며.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호하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할 필요가 있다. 자, 뭔가 단호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없어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네. 들을만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자, 그래서, 네. 안 괜찮으신가 하고 물어. 지금 만약에 안 괜찮았으면, 안 괜찮았어요. 선생님, 수업을 왜 그렇게 못하세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어요. 네,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준영이가 얘기합니다. 겉으로 한 말과 다른 화자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 화자의 힘든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서 응원하고 싶어진다. 자, 내 주변에도 화자처럼 늘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시를 읽고 나니 어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괜찮아 라고 한 사람이 잘못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이 시에 쓰인 표현 방식입니다. 밑에 줄 거보시죠? 반어법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이 반어법의 효과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마음의 차이가 생기죠. 자, 그래서 반어법을 사용하면 이 차이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죠?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마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더 강조합니다. 자, 뭐라고 쓰느냐? 반어법은 강조 기법. 어른들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반대로 뭔가 막 얘기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저 반대로 얘기하는구나. 달래주려고 노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반어법이 들어간 시 한 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가 바로 김응신의 괜찮은 척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